전투에서 근접전은 절대 빠질 수가 없죠. 특히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치러졌던 전투는 거의 다 근접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이후에는 주로 총을 썼어요. 하지만 근접전도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요. 포수, 도총병이죠. 그리고 살수, 사수로 이루어진 삼수병 체제를 구사를 했습니다. 18세기 말에 조선 정조 때 편찬된 이 병학통을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이 조선군이 행진 중에 적을 만나잖아요. 그럼 먼저 기병대가 달려나가요. 기병대 달려나가면서 활을 쏘고 현건을 휘두르면서 적을 차단을 합니다. 그동안 보병은 뭘 하느냐? 이렇게 횡대로 줄을 섭니다. 네. 빨리 쓰세요, 일로 와서. 네. 횡대로 빨리 줄을 서는 거예요. 방금 입대했어요. 지금. 네. 빨리 장전하시고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전을 하고요. 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러면 살수는 뭐 하느냐? 이 뒤에서 창검을 뽑고 딱 대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신호가 있습니다. 불화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로 불화살을 하면 쏘면 일제히 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포수가 사실은 막 적군이 막 돌격해오면 좀 겁나잖아요. 네. 그 옆에 뒤에 있던 살수가 저기 근접해 오면 튀어나가서 백병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근접전이라고 해도 지금 박근수 박사가 설명했던 조선의 근접전과 유럽의 근접전은 다릅니다. 예. 18세기에는 적군 눈동자에 흰자위가 보일 때까지 사격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명령이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군 눈동자 보일 때 흰자위가 보일 때까지 여기까지 와도 안 보여. 난 보여. 그럼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만큼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 그런 강조의 의미겠죠.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어머, 저 그 사이에 깜짝이야. 웅장한 행진곡에 맞춰서 양측 병사들이 마주보며 행진을 합니다. 포탄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100m 정도 적이 앞에 포진됐을 때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 지점에. 자, 스텝 2. 네. 서로 총을 겨누고 발사! 파이어! 구령에 맞춰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사격을 합니다. 사격수에 대한 엄폐, 엄호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무슨 자살 행위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당시에 사용했던 이 무기의 좀 성능 때문에, 성능의 한계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 썼던 이 총은 바로 머스킷이라고 부릅니다. 머스킷. 이 머스킷은요, 무게가 한 7kg이 넘어버려요. 그리고 길이도 한 1.4m? 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거죠. 네. 아주 무겁고 긴 총인데 이 총은 지금처럼 당기고 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총구 앞에서 장전을 해야 되는 전장식 소총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총을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화약을 넣고 화약을 넣으려면. 네. 화약을 넣고 저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꽂아놓고. 그렇죠. 쑤셔 다져놓고 총알 넣고 다져놓고. 빨리. 자, 그리고 저렇게 장전하는 발사용 총알 넣고 동안 화약 넣고. 네. 저렇게 아이고야. 장전하는 동안 저기 이미 쏘겠어요. 달려와서 칼로 베버리거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전장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의 소총이 위장을 못하는, 은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서 재장전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숙련이 되면 1분에 1분에? 1분에 뭐요? 쉬는 시간이에요? 1분에 한 발. 지금 5초 지났어요. 그 1분이 진짜 긴 거예요.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5초 정도 지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말을 안 하지? 그러잖아요. 네. 사실 5초면 방송사고 맞습니다. 예. 1분에 숙련이 될 경우에는 3발. 보통은 1분에 2발 정도를 장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서서 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폐고 엄폐고 뭐 그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서 있는 건 아시겠죠. 이유가 왜 서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가까이 갈까요? 계속 행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머스킷이 갖고 있었던 조준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최적의 사정거리 한 50m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까지 묵묵하게 열을 지으면서 이렇게 막 위용을 과시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먼저 쏘는 게 유리할까요? 나중에 쏘는 게 유리할까요? 먼저 쏘야지 이기는 거 연기 아니에요? 때문에 안 보여서 아닌가? 먼저 쏘는 쪽이 불리합니다. 왜요? 일단은 이게 재장전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교대로 쏘게 해도 어쨌든 먼저 쏘면 한 번의 재장전을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적은 더 가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은 위치에 쏠 수가 있는 거죠. 아, 먼저 쏘면 가까이 오니까. 그만큼 명중시킬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참고 와가지고 대고 쏴야지 더 효율적인 기회를 날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기다려 그러다가 총알이 맞았어. 다 죽진 않으니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전쟁이 무슨 전략 전술이 아니라 복불복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상한 거. 아니, 보통 군인들이면은 뭐 숲 속에서는 엄폐가 잘 되게 잘 안 보이게끔 초록색을 입고 사막에서는 약간 노란색이 있고 눈이 많은 곳에서는 하얀색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랑 색깔이 똑같아요, 한 좀 분은. 눈에 잘 띄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여기입니다. 저를 쏘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거의 그 정도 거예요? 느낌의 옷이잖아요. 그러네. 네, 이쪽이 바로 프랑스군입니다. 파란색. 네. 영국군 빨간색. 원색을 사용하고 있죠. 야. 말 그대로 그냥 표적이 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일부러 이렇게 옷을 입었던 거죠. 그 당시의 전투 방식은 방금 보셨다시피 뭐 이렇게 위장하고 뭐 이렇게 엄폐, 은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면 대결입니다, 그냥. 딱 열을 짜고 행진을 하면서 전면 대결이기 때문에 사실 위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특히 이 징집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시민군이나 하더라도 징집당한 사람들한테 좀 더 위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그리고 화려하게 군복을 만들었던 겁니다.